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떨렸다. 70평생 북녘 땅을 떠나본 적 없는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두만강 물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성철아, 넌 혼자 가거라. 어머니 박순이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다. 2024년 가을 함경북도 회령의 낡은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성철, 48. 당 간부였던 그는 3년 전 아내를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았다. 하지만 지난해 그는 당에서 밀려났다. 이유는 간단했다. 상부의 부정부패를 목격하고 입을 다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성철은 고개를 저었다. 70이 넘은 어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배급은 끊긴 지 오래였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대로 있다간 어머니와 함께 굶어 죽을 것이 분명했다. 순이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린 시절 통통했던 볼은 이제 앙상하게 파였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당 간부였을 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성철아, 엄마는 늙었어. 두만강을 건널 체력도 없단다. 어머니, 제가 업고라도 갑니다. 성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사실 그는 이미 6개월 전부터 탈북을 준비해왔다. 중국 브로커와 연락이 닿았고 루트도 확보했다. 문제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것이었다. 너 혼자라도 살아야지. 내 아들 생각은 안 하냐? 순이가 말했다. 23인 손자 김민주는 이미 2년 전 군복무 중 탈영해 중국으로 넘어갔다. 그 후 소식이 끊겼다. 민준이가 남쪽에 있습니다. 제가 브로커 통해 확인했어요. 성철이 조용히 말했다. 순이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민준이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순이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거짓말이 아니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 애가 살아있구나. 네. 그러니 어머니, 우리도 가야 합니다. 민준이가 있는 곳으로. 밤은 깊어갔다. 창밖으로는 순찰대의 발소리가 들렸다. 성철은 숨을 죽였다. 요즘 들어 단속이 더욱 심해졌다. 언제 떠나는데? 순이가 입을 열었다. 사흘 후 새벽 2시입니다. 성철은 가슴이 뛰었다. 어머니가 마침내 동의한 것이다. 이틀 동안 성철은 조용히 준비했다. 집에 있던 귀중품은 모두 팔았다. 할아버지의 시계, 어머니의 금반지, 자신의 당원증까지. 모두 합쳐 중국 돈 500위안이 되었다. 이걸로 충분할까? 순이가 물었다. 브로커에게 이미 절반은 보냈습니다. 이건 중국 땅에서 쓸 돈이에요. 성철은 돈을 속옷 안쪽에 꿰매 넣었다.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어머니, 이거 입으세요. 성철은 검은색 점퍼를 꺼냈다. 얇지만 방수가 되는 옷이었다. 강을 건널 때 꼭 필요했다. 너도 챙겨야지. 저는 준비했습니다. 성철도 같은 옷을 꺼내 입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70년을 산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사진은? 순이가 물었다. 한 장만 가져갑니다. 성철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어린 성철이 찍힌 사진이었다. 아버지는 성철이 10살 때 돌아가셨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성철은 사진을 비닐에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출발 전날 밤 성철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다. 마루에는 아버지가 직접 깎은 나무 기둥이 있었고 벽에는 민준이의 낙서가 남아 있었다. 잘 있거라. 성철은 집에 작별 인사를 했다. 새벽 2시, 어둠은 질었다. 성철과 순이는 집을 나섰다. 브로커가 보낸 안내자는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오세요. 안내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사내였다. 그는 주변을 살피며 재촉했다. 여기서 강까지 2km입니다. 30분 안에 도착해야 합니다. 산길은 험했다. 순이는 숨이 가빴지만 입을 다물었다. 성철은 어머니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걸었다.
잠깐. 안내자가 손을 들었다. 모두가 멈췄다.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순찰되었다. 엎드리세요. 세 사람은 바닥에 엎드렸다. 성철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순찰대는 천천히 지나갔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요즘 넘어가는 놈들이 많대. 다 잡아야 하는데. 발소리가 멀어졌다. 안내자가 일어섰다. 갑시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드디어 강이 보였다. 두만강, 그 폭은 좁아 보였지만 물살은 빨랐다. 여기서 강폭이 가장 좁습니다. 하지만 물이 차갑습니다. 빨리 건너야 해요. 안내자가 말했다. 어머니, 제 등에 엎이세요. 성철이 무릎을 굽혔다. 순이는 아들의 등에 엎였다. 가벼웠다. 너무 가벼웠다. 출발합니다. 성철은 강물에 발을 디뎠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물은 금방 허리까지 올라왔다. 성철아, 무섭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직 반도 안 왔다. 하지만 성철은 계속 걸었다. 물살이 거세졌다. 발밑에 돌이 미끄러웠다. 조심하세요. 안내자가 외쳤다. 그 순간 성철의 발이 헛디뎠다. 물속으로 빠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다. 성철아. 괜찮습니다. 성철은 이를 악물었다. 절대로 여기서 포기할 수 없었다. 다리는 떨렸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조금만 더. 안내자가 중국 쪽에서 손을 흔들었다. 이미 그는 건너가 있었다. 마침내 성철의 발이 땅을 밟았다. 중국 땅이었다. 해냈다. 성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순이는 아들의 등에서 내려와 땅에 입을 맞췄다. 고맙다, 성철아.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여기서 쉴 수 없습니다. 빨리 가야 해요. 안내자는 냉정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송된다. 그럼 모든 게 끝이다.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다. 낡은 승합차였다. 운전사는 말없이 시동을 걸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성철이 물었다. 연길입니다. 거기서 다음 연락을 기다리세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순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성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처음 보는 중국 땅,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연길의 한 아파트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다. 여기서 일주일 정도 있어야 합니다. 안내자가 말했다. 일주일이나요? 한국까지 가는 루트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용히 있으세요. 방은 좁았지만 따뜻했다. 보일러가 돌아갔다. 북에서는 상상도 못할 따뜻함이었다. 성철아, 우리 진짜 해냈구나. 순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한국까지 가야 해요. 성철은 긴장을 풀지 않았다. 일주일은 길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음식은 하루에 2번 누군가가 가져다 줬다. 성철은 그 시간을 어머니와 대화하며 보냈다. 민준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순이가 물었다. 잘생겼겠죠. 어머니 닮아서. 이 녀석이. 순이가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음이었다. 한국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그냥 너희들과 밥 한번 같이 먹고 싶구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은 다짐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나타났다. 내일 출발합니다. 라오스로 갑니다. 라오스요? 네, 거기서 태국으로, 그 다음 한국입니다. 성철은 놀랐다. 그렇게 먼 길을 가야 하는 줄 몰랐다. 어머니가 견딜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비행기에 올랐다. 순이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였다. 성철아, 하늘을 나는구나. 순이는 창밖을 보며 신기해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다. 어머니, 곧 민준이를 만날 수 있어요. 그래, 곧 만날 수 있겠지. 라오스에 도착해서는 육로로 태국 국경을 넘었다. 태국에서는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다. 탈북민 보호를 신청합니다. 성철은 준비해온 서류를 제출했다.
직원들은 친절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정말 끝난 건가요? 네,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성철과 순이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엄마, 아버지.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이었다. 민준아. 순이는 손자에게 달려갔다. 3년 만이었다. 민준은 할머니를 껴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그래, 그래. 우리 민준이. 성철도 아들을 껴안았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다.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를 모시고 오시다니. 당연한 거다. 우리 가족이니까. 공항을 나서는 길 순이는 한국의 거리를 바라봤다. 높은 빌딩, 달리는 차들, 환한 불빛. 여기가 남조선, 아니 한국이구나. 이제 우리 집입니다, 어머니. 민준이 준비한 집으로 향했다.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였다. 할머니, 아버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거실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어릴 적 민준의 사진, 그리고 성철과 순이의 사진까지.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탈북할 때 가져온 거예요. 항상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민준이 준비한 삼겹살과 김치찌개였다. 맛있다.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다. 어머니,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1년 후 성철은 작은 식당을 차렸다. 북한 음식을 파는 식당이었다. 순이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다. 어머니 표 인절미 하나요? 손님들이 주문했다. 순이는 웃으며 떡을 썰었다. 민주는 대학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로 식당을 도왔다. 할머니 주문 들어왔어요. 알았다, 알았어. 어느 날 저녁 성철은 식당 문을 닫고 가족들과 둘러앉았다.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요. 민준이 말했다. 그래, 우리 해냈다. 성철은 어머니와 아들을 바라봤다. 두만강을 건널 때의 추위, 라오스로 가던 긴 여정, 모든 게 꿈 같았다. 성철아, 너 덕분이다. 순이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낸 겁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반짝이는 불빛들, 자유로운 거리. 아버지, 이거 보세요. 민준이 핸드폰을 꺼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식당 사진이었다. 댓글들이 달려 있었다. 맛있어요. 사장님 가족분들 정말 친절하세요. 탈북민 가족이라던데 응원합니다. 우리를 응원해주는구나. 순이는 신기해했다.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어머니. 서로 돕고 응원하는 곳. 그날 밤 성철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다. 북쪽 하늘을 바라봤다. 저 멀리 북한 땅에는 아직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두 무사히 넘어오길. 성철은 조용히 기도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아버지, 빨리 내려오세요. 할머니가 아버지 찾으세요. 알았다, 지금 간다. 성철은 계단을 내려갔다. 집으로, 가족에게로. 살아있다는 것,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어둠 속 행군, 모든 공포를 넘어 그들은 여기에 있었다. 가족과 함께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성철아, 행복하냐? 어느 날 저녁 순이가 물었다.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합니다. 나도 그래. 여기 와서 처음으로 행복하다. 두 사람은 웃었다. 창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를 덮었다. 할머니, 아버지, 눈이에요. 민준이 소리쳤다. 세 사람은 창가에 모여 눈을 바라봤다. 하얀 눈, 새로운 시작, 그리고 함께하는 가족. 이것이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것을 얻었다.